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면 요 개념을 좀 알아야 돼요. 항성이 있고 행성이 있죠. 이거 우리 태양계 할 때 이야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죠? 별이, 즉 항성이라는 것은 스스로 빛을 내고 있는 거를 우리가 항성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제 태양계에서는 태양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거고요. 태양 말고 가장 가까운 별은 혹시 알아? 태양 말고 우리 지구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별은? 알파 센타우리라고도 부르는데 켄타우루스 자리 알파별. 얘가 제일 가깝습니다. 약 4.3광년이야. 자, 그러면 여기서 요거를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에 대한 의문이 든다는 거죠. 갔다 와 볼 수는 없잖아. 줄자로 재볼 수도 없고. 그럼 이 약 4.3광년이라는 이거를 어떻게 측정하느냐에 대한 개념이 바로 시차 그리고 연주 시차라는 개념이에요. 자, 되게 단순하게 이건 확인할 수 있어요. 뭐냐면 잘 봐봐. 선생님이 여기 별을 한번 그려볼게요. 네 손가락을 이렇게 딱 들어봐봐. 딱 들어서 오른쪽 눈을 감고 저기 손가락 끝을 별에다 딱 맞춰봐. 편하게 아무 한 손. 자, 오른쪽 눈을 감고 왼쪽 손가락 끝에 별을 맞췄지. 자, 왼쪽 눈을 가리고 오른쪽 눈을 떠봐봐. 반대로. 손은 가만히 두고. 머리 돌아가지 말고. 손가락이 별에 와 있어. 옆으로 가죠. 이 개념이 시차예요. 무슨 소리냐. 우리가 사람의 위치마다 일반적으로 관측자의 위치에 따라 물체의 뭐가? 물체 위치가 그 먼 배경에 대해 가까이 있는 손가락의 위치가 멀리 있는 배경, 요 별표 그림에 따라서 다르게 보인다는 거죠. 이런 거예요. 이게 실제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천구라 해가지고 우리 하늘을 보면 둥근 구처럼 보이잖아. 이 하늘을 보면 둥근 구처럼 보이는 이 천구에 대해서 이 천구는 우리가 거리가 무한대라고 가정한단 말이야. 근데 실제로 별은 그보다 천구보다는 가까이에 존재하겠죠. 맞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지구가 이렇게 공전하고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공전하고 있을 때
우리 지구의 위치가 여기에 있을 때는 이 하늘의 별이 천구의 요 지점에 있는 것처럼 보일 거고, 그죠? 요 지점에 지구가 위치할 때는 하늘의 별은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지? 이렇게 우리 지구의 위치에 따라 별의 위치가 바뀌게 되는데 이 각 자체를 우리는 시차라고 하고요. 실제 이 시차의 절반, 여기가 중요하죠. 이때 연주 시차라는 것은 지구가 공전함에 따라 보이는 시차의 절반을 연주 시차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연주 시차의 개념에서 얘가 왜 중요하냐? 그림 하나만 더 그려볼게요. 여기다 바로 그리기에는 좀 그러니까. 봐봐. 가까이에 있는 별에 대해서 멀리 있는 별에 대해서 각을 비교하면 먼 별의 연주 시차는 요만큼이죠. 가까운 별의 연주 시차는 이만큼이잖아. 얘가 무슨 차이인지 알겠어요? 요게 무슨 소리냐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별까지의 거리에 대해서 연주 시차의 역수에 비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좀 더 구체적인 수치를 따지게 되면 우리 별의 거리를 표현하는 단위 중에 파세기라고 하는 단위가 있어요. 파세기라는 단위는 연주시차각이 단위가 초단위의 역수로 잡습니다. 자, 초단위의 역수로 잡는다. 저 부분은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참고로 우리 이거 있잖아. 도, 분, 초. 1도가 60분이고 1분이 60초가 되니까 결국 3600초가 되겠죠? 맞지? 그러면 결국 1초라는 단위는 3600분의 1도밖에 안 돼요. 사실 우리 눈으로는 일반적인 각도기로는 감도 못 잡을 만큼의 극단적으로 좁은 각도겠지. 맞지? 그런데 요 단위를 보면 결국 뭐다? 이거밖에 안 되는 이 연주시차, 1초라는 연주시차를 가지는 별까지의 거리가 1파세기예요. 그래서
1파세기라는 단위는 거리로 3.26 광년. 광년이란 단위는 알죠? 광년. 뭐? 광년이란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가야 되는 거리를 1광년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이별, 책에 보니까 4.2라고 정정되어 있네요. 연주시차가 얼마냐? 0.76초.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미세하게 하늘의 별의 위치가 바뀌게 되는데 그거를 정밀하게 측정하면 그 별까지의 거리를 잴 수 있다라는 개념이 된다는 거죠. 거리를 잰다는 이유는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이 개념부터 차근차근 정리해 가도록 할게요. 자, 필기. 자, 천문 단위에 대해서 좀 배울게요. 천문 단위 지금 저기 109쪽 좀 펴보세요. 다른 거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원래 과학에서는 보통 미터 단위를 쓰잖아요. 미터 뭐 킬로미터 이 정도를 쓰는데 문제는 이게 우주적인 개념이 돼버리면 미터 킬로미터 가지고 감당이 안 되는 숫자들이 나오게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쓰는 단위들이 있어요. 자, 첫 번째 AU Astronomic Unit이라고 하는데요. Astronomical Unit 천문 단위 보통 태양에서 지구까지 의 평균 거리를 1AU라고 하고 이게 숫자로 따졌을 때 1.5 곱하기 10 8승 1억 5천만 킬로미터 정도 돼요. 그러면 이 AU라는 단위는 어디에 쓰이느냐? 결국 태양계를 이루는 행성들의 공전궤도 있죠. 그거 설명할 때 많이 쓰고요. 요게 살짝 심화가 되면 티티우스 보어대의 법칙이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거예요. 수성은 0.4AU, 금성이 0.7AU 해가지고 보통 해왕성이 내가 알기로 30AU 정도 될 거예요. 지구 태양 거리의 30배. 해왕성 평균 공전궤도가. 그러면 그 밖에 뭐 이제 명왕성이라든가 오르트그룹이라든가 얘네들은 더 바깥쪽에 있겠다. 그지? 자, 두 번째. 두 번째. 광년. 아까도 살짝 언급됐지만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가 광년이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계산되느냐? 자, 요거 봅시다. 3.0 곱하기 10의 8승. 10의 5승 킬로미터 퍼 세컨드잖아. 맞죠? 1초에 요만큼 가지? 1시간이 몇 초죠? 3600이면 1시간이죠. 곱하기 24시간 이러면 하루지. 곱하기 365 이러면 1년이 되죠. 맞지? 그러면 약 얼마가 나온다 이거는? 자, 요 위에 요 숫자랑 비교 한번 해보세요. 9.46 곱하기 10의 12승. 자, 요거 10의 8승이었잖아. 여기는 12승. 동그라미가 몇 개 더 붙었다? 4개 정도 더 붙었다. 그치? 10,000배 이상 차이 나죠, 벌써. 그리고, 세 번째. 연주시차로 보통 재는 파색. 1파색은 3.26 광년. 그래서 AU로는 206,265일. 얘가 제일 큰 단위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얘보다 한 3배 더 크잖아. 그지? 자, 참고로 연주시차를 이용하는 한계는 100파색 정도까지만 집니다. 100파색이면 얼마예요? 결국. 326광년 정도밖에 안 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정밀하게 관측하려고 해도요. 아무래도 대기 상태에 의한 굴절이라는 게 존재하잖아. 맞죠? 이런 거 저런 것들과 고려를 하면 이 이상 정밀하게는 안 잽니다. 그래서 비교적 가까운 별의 거리만 잴 수 있게 됩니다. 오케이? 그죠? 참고로 우리 은하계가 지름이 10만 광년이니까 되게 얼마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오케이? 자, 요거 정리. 자, 봅시다. 별의 밝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별의 밝기를 이야기해야 될 때, 당연히 어떻게 우리가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밝기, 즉 뭐 우리가 이제 나중에 겉보기 등급이라고 할 건데요. 그러면 보이는 밝기는 무엇이 관련돼? 일단 봐봐. 가까울수록 더 밝아요. 무조건.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가까울수록 더 밝다라는 거는 결국 밝기는 거리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봐봐. 자, 요거 보세요. 요 한 점에서 나오는 빛이 요 한 면적에는 총 100%가 다 지나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리가 1대 2가 되면 요 사각형 전체의 100%가 돼야 되죠. 그지? 그러면 여기서 봐봐. 동일한 면적인 요 작은 거 한 칸에는 25%밖에 안 된다고요. 에너지량이. 그지? 같은 곳에서 바라보게 될 때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빛이 분산되는 정도가 늘어난단 말이야. 따라서 거리가 멀면 멀어질수록 밝기는 그 제곱에 반비례해서 줍니다. 한마디로 거리가 2배 멀어지면 밝기는 4분의 1로 주는 거고요. 거리가 3배 멀어지면 9분의 1, 10배 멀어지면 100분의 1로 줄어요. 그 다음에 이거랑 요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그 별에서 실제로 방출하게 되는 복사 에너지량이 많으면 밝아 보이겠죠. 그러면 얘는 결국 뭐가 되냐면 별의 크기, 그리고 별의 표면 온도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 2번의 경우는 고려하는 것이 바로 실제 밝기의 비교인 절대 등급이라는 게 되는 거고요. 1과 2를 동시에 고려되는 거. 요게 겉보기 밝기. 고려가 아니라 동시에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것이 겉보기 밝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 등급의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같은 거리에 있다고 가정을 해서 실제로 그 거리에 맞게 계산을 해서 나옵니다. 이해가 돼요? 요 내용은 일단 개략적으로 봐놓고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요거 빨리 정리해 봐봐. 자, 봐봐. 히파르코스의 별의 등급.
이번 개정 과정에서 전부 다 별의 등급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원래 히파르코스의 별의 밝기 비교는 등성이라고 했어요. 히파르코스는 하늘에 우리 눈에 보이는 별의 비교를 밝게해서 가장 밝게 보이는 별들을 그냥 1등성으로 분류하고요. 우리 눈에 겨우겨우 볼 수 있는 별의 밝기를 6등급 혹은 6등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히파르코스는 결국 이건 뭐냐면 고대 그리스니까요. 안시간 즉 눈으로 보고 상대적인 별들을 단순히 분류해 놓은 거죠. 그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 뒤에 17세기가 되면 요건 이제 우리 그리스죠. 17세기 결국 만원경이 발명되면서 뭐를 할 수 있게 된다? (6등급보다) 어두운 별들도 볼 수 있게 됩니다. 얘는 7, 8, 9 이렇게 쭉 가게 되고 좀 더 정확하고 디테일하게 볼 수 있을 거 아니야. 망원경이니까. 그래서 1등급보다 요 사이에 보다 같다. 밝은 별은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숫자를 쭉 줄여갈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각 등급 사이의 밝기도 소수점을 가지고 더 디테일하게 비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856년 19세기죠 이제. (19세기에) 이르면서 정밀원 관측이라 되어 있는데 결국은 뭐냐면 건판에 사진을 찍는 것처럼 별의 밝기를 직접적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비교할 수 있게 됐어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사진 촬영을 통해서 뭘 할 수 있게 됐냐면 1등급에서 6등급까지 5등급 차이가 밝기가 100배 차이가 나더라는 거야. 100배 차이가 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뒤에 그래서 계산을 했더니 한 등급에
2.5배. 두 등급 차면 2.5의 제곱 해가지고 약 6.3배. 정확하게 6.25배가 나오겠죠? 그러면 3등급 차는 2.5의 세제곱이라서 16배. 4등급 차는 2.5의 4제곱이라서 약 40배. 그래서 5등급이 100배 밝기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케이? 특히 여기서 우리 아까 뭐가 있었죠? 요게 있었지. 맞지? 밝기라는 것은 거리 제곱에 대한 값을 많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여기랑 여기가 왜? 얘는 뭐가 돼요? 4의 제곱배가 되죠. 얘는 2.5의 제곱배가 되고 얘는 10의 제곱배가 된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요 세 개의 등급을 가지고 문제를 꼬아내는 경우도 종종 나타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을 미리 등급이 저렇게 숫자가 바뀔 수 있다는 걸 기억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필기. 그럼 요 개념을 잡아보자는 거죠. 봐봐. 지구가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18세기라고 하는 어떤 거리가 있어요. 간단하게 우리가 정리해 보자면 겉보기 등급은 그냥 별의 현 위치에서 지금 현재 위치에서 보이는 밝기가 겉보기 등급이다. 그지? 맞죠? 그러면 절대 등급은 별의 위치를 18색으로 변경했을 때 밝기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봐봐. 안쪽에 있는 별이 바깥쪽으로 나가면 어떻게 된다? 어둡게 보여지겠죠. 더 멀어지니까 별이. 이해가 돼? 어둡게 보이게 되면 겉보기 등급은 증가하고 숫자가 커진다는 말이 어두워진다잖아. 맞죠? 절대 등급이 변해 안 변해? 그대로 됩니다. 왜? 원래 절대 등급은 안 변하는 거니까. 그러면 더 멀리 있던 별이 가까이 오게 되면 어떻게 보이게 된다, 얘는? 더 밝게 보이겠죠. 더 밝게 보이는데 어떻게? 겉보기 등급의 숫자는 감소하고
절대 등급은 그대로죠. 그리고 어떤 별이 만약에 18색에 있었다면 얘 같은 경우는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이 똑같게 나오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 기초 레벨에서 우리가 겉보기 등급에서 절대 등급을 빼면 거리지수라고 합니다. 이 거리지수 값이 (18색에) 위치한다가 되겠죠. 당연히 얘니까. 만약에 거리지수가 음수다. (18색보다) 안쪽에 존재하는 별이 돼요. 가장 대표적인 예. 지금 우리 여기에는 자, 우리 책에 저기 112쪽 봐봐. 태양은 겉보기 등급이 마이너스 26.8 등급이에요. 근데 절대 등급이 4.8 등급이죠. 이렇게 되면 얼마가 된다? 거리지수는 마이너스 31.6이네. 엄청나게 작잖아.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가까이 있다는 별이 되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대내부 거리지수가 0보다 큰 별, 대표적인 게 100조짜리의 대내부라는 별이 있는데 겉보기가 1.3 등급, 근데 절대 등급이 얼마로 나온다? 마이너스 8.7이네요. 그럼 거리지수가 얼마가 나와? 여기에 넣으면 플러스 10이네. 맞죠? 즉, 이 거리지수에 대해서 클수록 멀고 마이너스가 돼서 점점 마이너스가 심해질수록, 즉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음수로 갈수록 가까운 별이죠. 태양 같은 경우 우리 제일 가까운 별이죠. 이해가 돼요? 자, 여기서 살짝 심화되는 내용의 예시를 일단 요거 필기 끝나면 심화 예시 가르쳐 드리고 한 번 더 잠깐 쉴게요. 필기. 우리 그냥 솔직하게 지상에서 하늘에 있는 별을 바라보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인다? 그냥 대충 다 하얘 보이죠. 그런데 긴 시간을 거쳐서 사진을 찍게 되거나 혹은 망원경으로 별을 보게 되면 혹은 우주에 있는 우주정거장이나 이렇게 지구 대기 밖에서 보게 된다면 별의 색깔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요게 뭐와 연결이 되냐면, 별의 스펙트럼형하고도 연결이 돼요. 그냥 단순하게 말해서 요런 게 있습니다. 요거는 심화적인 내용이라서 명칭은 몰라도 돼요. 그 별이 내는 최대 파장, 즉 가장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는 영역, 즉 별의 색깔의 빛의 파장의 길이는 절대 온도에 반비례한다라는 이런 법칙이 있습니다. 요걸 우리는 나중에 가면 빈의 변위 법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책에 봐봐. 파란색, 3만 켈빈 이상, 그 다음에 청백색, 3만에서 1만 켈빈 사이가 청백색, 그 다음에 백색, 백색을 일반적으로 1만 켈빈 정도 잡으면 되고요. 책에는 뭐 저렇게 범위로 잡혀 있는데, 그 다음에 황백색이 있고, 자, 노란색이 있습니다. 노란색이 약 6000 켈빈. 그럼 얘는 이제 1만에서 6000 사이가 주로 이제 황백색이 되겠지. 책에 나오는 저 숫자들도 있지만, 그 다음에 주황색이 있고 빨간색인데, 빨간색이 3000 켈빈이에요. 그럼 얘는 이제 5000에서 3000에서 5000. 요 정도 이런 식으로 잡힌단 말이야. 대략적으로 보면. 특히 이제 기준이 되는 온도가 흰색, 노란색, 붉은색, 청색. 요 한 4개 정도는 이제 우리가 기억을 좀 해주면 좋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별로, 우리 처녀 자리에 있는 스피카라던가, 리겔, 오리온 자리에 있는 리겔, 그 다음에 백색에 이제 견우, 독수리 자리에 있는 견우성, 그 다음에 직녀성, 거문구 자리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알만한 거, 태양이 여기에 속하고, 붉은색이 이제 안타레스나 베텔기우스, 게우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오리온. 그래서 별의 색깔에 따라서 요거랑 사실은 나중에 한 가지가 더해지는데, 아까 우리 별의 진짜 밝기 이야기할 때 이게 있었죠. 표면 크기랑 온도가 관련이 있다고. 그지? 단위 면적당 방출하는 에너지량은 일반적으로 절대 온도 4제곱에 비례합니다. 즉, 자, 요건 무슨 소리다?
요건 이제 우리가 이게 중등에 안 나오고 고등 과정 가서 나와야 되는 거. 별의 크기가 같다면 온도가 높을수록 더 밝겠죠. 왜?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으니까 온도가 높은 거니까. 그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밝기는 다양하고요. 그걸 가지고 6등급으로 나눈다 정도로 기억해주면 좋겠어요. 오케이? 자, 요거 빨리 정리하시고, 요거를 정리하시고, 115번에 연습문제 1, 2, 3, 4, 5가 있는데 저거 한 번 더 확인하시면서 뭘 하느냐. 여기 프린트를 줄게요. 내가 요 프린트 한번 풀어봐봐. 내가 찍어주는 문제로만 풀어보세요.